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전지적 코인 시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방송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주말 동안 우리 암호화폐 시장 또 비트코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상승세가 그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저녁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죠.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슈들이 함께 많이 나오고 있고 2025년도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와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게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올해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취임식을 하루 앞둔 거래일이어서 그런지 양쪽 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투자 심리가 돌아온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인지 우량주 위주의 다우산업 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나스닥은 1.5%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S&P까지도 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투자를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는 저희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새벽입니다. 21일 오전 2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내에 있는 정재계 인사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특히나 정계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북핵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 또 한미 동맹 문제들을 22일까지 함께 논의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재계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회장 정용진 회장이라든지 쿠팡의 창립자 김범석 의장, 또 현대차 그룹 등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함께 참석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을 좀 잘 노려보셔서 기회로 삼으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우리 암호화폐 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좋은 타이밍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암호화폐를 직접 이렇게 발행할 줄은 그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가 발행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이렇게 자기의 SNS 계정에 올리면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하루 만에 1000%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오피셜 트럼프가 솔라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도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 20%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이 처음에 이렇게 SNS에 올라왔을 때는 대다수가 좀 해킹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점점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 취임식에는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약 146억 원 정도를 사용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취임식과 동시에 우리가 다들 아는 SEC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가 퇴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게리 갠슬러가 조금은 부정적인 규제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의장이었기 때문에 다음 후임자는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또 바로 이렇게 100건 이상의 행정명령을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 또 투자 심리에 훨씬 더 좋은 그런 정책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또 내일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계속해서 투자 이어나가시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이슈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주말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또 다음 이슈입니다. 이 상승률 18,000% 더 상승을 한 모습인데 트럼프 이름을 건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가 광풍을 보이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 정말 암호화폐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 이슈입니다. 트럼프 취임, 오늘 새벽에 취임식이 예정이 되어 있고 첫날 이 행정명령을 약 100건가량 바로 시행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 지금 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 외에도 또 암호화폐 투자에 관련된 것들이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함께 올라오고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 2025년도가 암호화폐의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 시작점이 이 트럼프의 취임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 투자 이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방송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오늘은 꼭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취임식을 정말 코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전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과 QR코드 통해서 함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김영웅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전문가님, 지난번에 방송이 끝나고 나서 또 주말 동안 우리 암호화폐, 또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전문가님은 좀 투자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항상 이제 그 빅 이벤트 앞에서는 사실 저는 소극적인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입장에서는 사실 시장이 그냥 좀 관망하는 뷰를 왔었고 비트코인이 이전 고가 라인 때가 108K 정도였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이 취임식 전일부터 이제 돌파 가능성이 좀 있나 없나 그 계속적으로 좀 보면서 이제 좀 올라온 가격대 같은 경우는 106K 정도밖에 못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전 6시 5시부터는 조금 이제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시장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볼게요. 일단은 매번 말씀드렸죠. 1월 20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1월 20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새벽이죠. 새벽 2시에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있는데 이날 금요일 증시가 마감하게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매번 다른 흐름을 보여줄 때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 하락을 하거나 S&P 같은 경우 오르거나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이제 혼조세를 보이는 경우, 보합권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우 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0.78,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 S&P 500 같은 경우에는 1%대로 마감을 하면서 시장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제 비트코인 시세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미증시도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서 여러 이제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 증시로 풀이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요 증시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날 10년물 금리도 다소 안전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는 사실 이제
크게 부정적인 요소는 아예 없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최고 105K까지 갔었고 금요일 날 당시는 105K까지 갔었고 아마 일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서는 106K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탄탄한 흐름 보여주었고 이제 모멘텀적인 모습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오전에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이제 비트코인 지금 이거 뭐냐 트럼프가 지금 내일 오늘 새벽에 당선이 있는데 거의 이제 우리나라 하나 기준으로는 900만 원 이상 떨어졌고 아마 이거는 제가 오전 중에 찍어 놓은 거라서 아마 그 밑으로 하나 기준은 더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1억 5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 얘기를 드렸죠. 기대감이라는 건 사실 언제 어느 순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빅 이벤트를 거의 하루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에서 트럼프가 좋은 말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섞여 있지만은 또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모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잠시 쉬어가는 구간일 수 있어서 이날 뭔가 빅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큰 포지션 들어가지 마시고 들어가도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만 좀 수익을 가져가거나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좀 이따가 또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상황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봐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좀 단기적인 포인트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오늘 새벽, 내일 새벽에 이렇게 트럼프 취임식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확정이 딱 취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때부터는 투자 이어나가면 되는 걸까요? 사실 네. 그 부분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순간적인 타이밍을 잡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이제 공약들이 내걸어진 상황에서 네. 이 공약들이 하나 둘씩 이제 지켜져 가는데 제가 오늘 좀 이제 PPT 중 이제 끝 정도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제 어떠한 공약들을 내걸 것이며 그 부분에서 이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딱 타이밍이 있긴 해요. 저는 3월 정도나 2월 달 말 정도로 보는데 네. 먼저 얘기를 꺼내버렸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한 10분 네. 있다, 15분 있다가 그거는 네. 확인해 보고 그렇다면 준비해 오신 이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밈코인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오히려 비트코인이 힘을 뺏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코인이고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예상을 해주실까요,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내놓은 민코인이라는 이제 이슈가 이제 먼저 시장에서 나왔는데 이제 단숨에 시총 13조 원까지 모았어요. 사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주말 사이 이틀 가지고 시총액을 13조 원 이상을 모은 거거든요. 그만큼적으로 상당히 이제 트럼프에 대한 파급력을 보여준 건데 사실 민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가치적인 부분, 사실 비트코인보다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가치가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민코인 같은 경우는 시장 사람들이 대부분 대다수 알기를 하이리스크와 하이리턴의 이제 거의 이제 투자 상품에 거의 근접한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제 작은 금액도 민코인에 어떤 민코인을 투자하고 그 민코인이 발생하는 상승폭에 따라 가지고 최소 200%에서 최소 많게는 1000% 이상까지도 나오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투자를 했었을 때 그만큼의 리스크도 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민코인인데 저는 이제 트럼프가 이 민코인 내는 민코인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거는 이 민코인이 앞으로 더 얼마만큼 갈 것이다. 이 민코인은 무엇이고 이 민코인의 효과, 효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트럼프가 과연 이걸 왜 냈을까라는 얘기를 저는 꺼내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다들 알다시피 트럼프는요, 이 트위터라는 이제 예전 트위터고 지금 이제 X라고 부르는 건데 이 트위터 이제 SNS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긴 좋겠지만은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줬었고 사실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었어요. 대다수 첫 번째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건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은 그 당시 20년도 아마 후반기쯤이었을 겁니다. 시장에서는 가장 기대했던 게 뭐였었냐면은 이제 비농업 지표 관련해가지고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이었었어요. 네, 썸머타임 기준으로는 이제 10시 30분에 이제 30분에 발표가 되는데 이제 썸머타임 이후가 끝나버리게 되면 11시 발표하는 거가 이제 지표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트럼프가 이 지표가 나오기 전에 1시간 전에 고용 지표가 좋을 것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치는 다행히도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껴들기를 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SNS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지금부터 진행할 공약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오늘 새벽에 이제 당선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매번 뭐 시장에 대해서 이슈 체크를 좀 해야 되겠지만은 간혹가다 저는 트럼프는 트윗은 무조건 저도 팔로우는 해놨어요. 무슨 얘기를 꺼낼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정책과 공약 얘기 대신에 요즘엔 거의 한 80%가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네. 언급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트럼프 트윗을 좀 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꺼내고 싶고, 아무튼 이거는 이제 앞에서 조금 이제 덧붙인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 SNS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당선이 되고 대선 이후 취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파급력을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 밈코인 같은 경우도 그 퍼포먼스의 한 가지죠. 나 비트코인 우호적으로 보는 대통령이야. 앞으로 미국이 이끌어 나갈 방향에서 제1 정책은 비트코인이었지. 자, 그럼 내 그 힘을 보여줄게라고 사실 보여준 게 이 민코인이거든요. 오피셜 트럼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트럼프가 어쩐지 대선 전일부터 계속 조용하길래 이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는 좀 해야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이런 민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서 자기 파급력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아무튼 순식간에 어떻게 했다? 시총액 13조 원, 이틀 걸렸습니다. 2일 걸리면서 그 파급력을 사실 시장에 내비친 거고요. 상승률은 아까 침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1000%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오늘까지는 18,000%까지 상승을 이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가 아니라 트럼프가 현재 미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입지나 이후 대선 이후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내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파급력과 자기의 힘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 민코인 투자해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얘기를 하나 꺼내고 싶은 게 사실 트럼프가 SNS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적인 팔로우나 이제 뭐 공약에 대한 얘기를 많이 꺼내지만은 사실 이분도 TV 방송국에 많이 나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로 SNS, 특히 X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가져와가지고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그때 X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정치적인 성향이 좀 큰데 민주당 쪽에 좀 친화된 쪽을 좀 많이 받쳐주고 보수적인 부분에서는 좀 내용들을 많이 검열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는 아니 이렇게 공정한 이 SNS가 왜 어떤 부분은 받쳐주고 어떤 부분은 좀 가리냐, 그 부분에 대해서 X를 이제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선 당시에 토론했었을 때는 그 CBS라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조금 이제 좀 민주당 쪽의 성향이 좀 강한 방송국이었는데 그 방송국에서 60분짜리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기자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트럼프한테 첫마디로 좀 민감한 질문, 터프한 발언을 좀 해도 되냐?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트럼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바이든 때는 부드럽고 좀 편한 얘기만 했으면서 왜 나 때는 이제 공격적인 질문을 먼저 하려고 하냐 하면서 이 60분짜리 인터뷰를 거의 1분에서 2분 내로 그냥 끝내버리고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SNS, X라는 트위터 옛날 명칭으로 이 X라는 걸 정말 잘 이용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한번 가져왔었고요. 아무튼 이 트럼프 민코인 시가총액 13조 원을 달성하면서 비트코인 이제 시가총액은 이제 22등까지 올라오면서 사실상 파급력은 여기서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 트럼프가 대선 이후 그리고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이 트럼프 밈코인 관련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사실 시장에 대한 자기 파급력과 영향력을 보여준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내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사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대통령,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파급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밈코인을 발행을 했고요. 파급력이 확인이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17시간 정도 취임식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조금 빨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 저희와 함께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투자 이어나가시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새벽 시간에는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보시라고 한 번 더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슈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밈코인 발행하면서 자기 파급력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직후에 그 서명하는 행정명령 여기에 암호화폐 관련된 게 좀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아나운서님이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네. 지금 당장 TV 방송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신 부분 진짜 많을 거예요. 맞아요. 일단 오늘은 트럼프 스페셜이라고 좀 볼 수 있게끔 그쵸. 그런 내용들 위주로 가져왔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단 두세 시간 만에 106K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지금 100K를 깨고 99.6K까지 갔는데 빨리 차트 분석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냐라고 얘기해 주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매번 빅 이벤트 있을 때 여러분들 한 번 주가가 빼주기도 합니다. 주요 포지션 만들어 놓으려고 자기 자리값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한 두 구간 정도 자리에서는 한 반등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 구간은 좀 있다가 한 나머지 10분 정도 시간에서 얘기를 하고요. 일단 트럼프가 지금 당장 당선이 되고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우 친화적인 건 알겠어. 근데 어떤 공약들을 내세울지 그 내용도 좀 봐야 되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광풍, 열풍이 불렀는지 이 내용 확인 못하면은요. 사실 이 사람 그냥 비트코인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어라고 무식하게 대답보다는 트럼프가 앞으로 이런 5가지 공약을 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순간순간 단계적인 부분을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올라갈 거라고 멋있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트럼프 취임 첫날 기록적인 수위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을 하죠. 이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을 했어요. 가장 네. 힘을 언제 세게 가지죠? 몇 년 정도를? 한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한 1, 2년? 그렇죠. 그쵸.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1년이 정말 중요한데 네. 이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요. 이전에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바이든 행정이었죠. 네. 그 부분에서 바이든 행정 때 이루어졌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싫어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빠르게 고쳐 나가고 싶어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100개 수행명령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서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트럼프가 이제 국가 내에서 이런 얘기나 뭐 저런 얘기 있죠. 막 어떤 국가 내에서는 이렇게 뭐 관세를 때릴 거야. 애들 같은 경우는 뭘 수입하고 수품 이런 얘기들보다는 솔직히 지금 비트코인 관련 얘기를 들으려고 온 방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축약을 한 거고 만약에 트럼프가 이후에 어떤 정책을 낼지 뭐 추가적인 정책을 낼지 한 30몇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예시를 한 것만. 그게 궁금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은 비트코인만 깔끔하게 내용 알려드리면서 바로 진행할게요. 일단은 비트코인 공약은 이렇습니다. 근데 다들 알다시피 트럼프가 처음부터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인물은 아니었었습니다. 비트코인 그거 공기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공기 없으면 우리 숨 못 쉬죠. 네, 그 전부터 좀 빌드업을 쌓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2024년 7월 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트럼프가 미국은 이제 세계의 가상자산의 수도가 될 것이라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에서 정책을 먼저 제시를 많이 꺼내놨었습니다. 사실은 정책을 꺼내놨던 거는 24년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었죠. 19년도에는 비트코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인물이. 근데 언제부터 좋아했냐면은 22년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부터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투표에도 이제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 우리 먼 미래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상품이 엄청나게 이제 이 미국에 대한 시장보다 더 커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보이는 민주당보다는 우리 공화당이 주선을 해서 트럼프가 가져가겠다라고 일단 이때 대선 출마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 말 그대로 NFT 관련해 가지고 컬렉션을 출시를 하면서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에서 발을 들인 거예요. 그 이후 24년부터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얼마 안 된 겁니다.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실했던 거는 좀 길었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24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친우호 정책, 우리가 이제 미국의 비축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 모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정치 성향을 보여줬었지만은 제일 중요했던 거는 민주당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꺼낸 것도 이 대선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략적인 하나였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해리슨과 트럼프가 대선을 와중에서는 사실 뭐 둘 다 어느 정도 비트코인에 관한 이제 신우호적 정책을 펼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트럼프만큼 이렇게 파급력이 크고 화끈한 성과를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 투자자 입지에서는 사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더 긍정적이고 시장이 앞으로도 더 좋은 모멘텀을 형성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꺼내고 싶어서 이 기사 한번 가져왔었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목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요. 이 이야기 먼저 꺼낼게요. 잠깐만 좀 앞에 꺼내서. 비트코인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2,100만 개로요. 그렇죠?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비트코인은 딱 나오자마자 얘기를 딱 끝내놓은 거예요. 우리 공급량 어떻게 돼 있어? 딱 정해져 있다, 제한적이다라는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사실 상승하려면은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죠. 공급량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 가격, 이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거는 이 수요에 대한 심리, 소비 심리인데 이걸 어디서 하겠다면요? 미국에서 우리가 주요 수도국가 가져가면서 100% 전량 보유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1순위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1억이다, 몇 억이다 뭐 얘기가 나오고 뭐 한우에 20만 불까지 간다라는 게 사실 포함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해져 있는 발행량에 대해서 공급량은 딱 제한적이지만은 이 수요를 누가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게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에서 상승과 하락, 앞으로 있을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와 악재로 딱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일단 지금 누가 딱 먹고 가냐? 트럼프가 지금 먹고 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리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트럼프처럼 비추 전략이나 이런 얘기는 꺼내지 않았었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트럼프 때 당시에 2024년 11월 때 대선에 대한 거의 확정이 났었을 때 거의 이제 1억 5,500만 달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 108개에 갔다가 이 취임식이 지금 하루 몇 시간 안 남았죠? 17시간 남았나요? 다시 한번 근처 고점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지금 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를 뭐 지금 악재 터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오른 거에 비해 떨어진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과 연결될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비트코인, 디지털 금으로 얘기한다.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웃겼었어요. 비트코인 가치도 없는데 무슨 디지털 금이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금은 그래도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대적 봤었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이야기를 누가 꺼낸 줄 아세요? 파월이 꺼냈습니다. 파월도 꺼냈었어요. 파월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통화 의장이에요. 미국의 중앙은행 의장. 이런 사람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디지털 금으로 본답니다. 이야기는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발행량 때문이에요.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만들어질 수는 없으니까. 금 만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금 못 만들죠.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 왜 금이라고 비유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20만 불에서 40만 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이 부분에서 이유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추후에 금 본위제라고 아십니까? 금 본위제요? 네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통화의 표준 단위가 일정한 무게의 금으로 정해져 있다. 금과 통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시 기축 통화가 미국 달러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금을 기준으로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늘고 내렸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금 본위제와 마찬가지로 향후 미래에 어떤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냐. 비트 본위제가 시장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왜냐? 비트와 금과 지금 성향과 지금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계속 오를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만 한다면은 앞으로 좀 시장에서 통화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이 비트코인이 아마 시장의 주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 다 넘기고 아무튼 비트코인이 왜 1순위로 중요하고 비트코인이 왜 계속적으로 가치가 오르는지를 이제 이 금과 관련된 설명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얘기할 부분에서 트럼프가 과연 비트코인을 관련해 가지고 주요 5가지 공약입니다. 더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이 핵심만 딱 뽑아온 거고, 첫 번째, 미국을 암호화폐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트럼프 재선 시 암호화폐 중심지 만들 것. 근데 암호화폐 중심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트럼프 2기가 진행됐을 땐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00만 개 있습니다. 발행량이. 근데 매년 20만 개 이상에 대한 비트코인을 매입한다고 해요. 몇 년 동안 자기가 이제 임기를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럼 총 5년 동안 1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미국 내 비축 전략 자산으로 가지고 가겠다. 우리나라 미국 자체가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 수요에 대한 기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아니 2,100만 개에서 100만 개밖에 안 됐는데 너무 작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100만 개. 가치가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1억 몇천이지만은 앞으로 2, 3년 후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자체가 모멘텀이 더 오를 거라서 그 가치를 시인한 부분이 이 100만 개라는 거예요. 적정량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수요를 기반하겠다라는 게 제 1차 공약. 우리가 수요 올려줄게. 어떻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매입해서 이 두 번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매입량이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올려주면서 플러스로 우리가 매년 20만 개, 최소 20만 개는 매입할게라는 게 골자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 뭐였습니까? SEC 의장 교체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SEC 의장 누굽니까? 게리 겐슬러죠. 게리 겐슬러 위원장 내년 1월에 물러납니다. 이거 누가 내보낸 거라고 했죠, 제가? 트럼프가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사임시키겠다고 했어요. 왜? 근데 이게 가능하냐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만큼적으로 미국 내 대통령은요 힘이 엄청나게 막강해요. 이 힘을 가지고 사임시키고 제가 누가 데려온다고 했었죠? 누구? 바로 폴 애킨슨. 누구죠, 여러분들? 암호화폐의 친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인물로서 앞으로 차기 SEC 위원장의 가장 확률이 높은, 사실 가능성이 그냥 전 99%라고 좀 보는데 가장 높은 확률의 인물을 내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세 번째까지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 수요 올려줄게. 거기 수요에 대한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게까지 얘기가 나왔고, 이 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 SEC 이장을 어떻게 한다? 사임시켜버리고 누구 데려온다고요? 폴 레이킨스라는 친우호적 인물을 데려오겠다라고 이게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요 올려주고 정책에 대한 부분 완화해줄게. 거기다 너희들 가장 걱정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소득세 있지? 이 부분까지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자본자산으로 분류해가지고 매각 시 발생하는 이 차익이죠. 차익에 대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자본이익세,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세율 매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얼마? 1년을 기준으로 1년 초과 보유 시 장기 자본 이득으로 0%에서 20%까지 세율을 매기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세율 관련해가지고 아니 당연히 뭐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발생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수수료 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때려버리죠, 여러분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투심을 하락시키죠. 그쵸. 네. 투심에 대한 하락 요소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동성인데 그 유동성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냐 내리냐는 거는 이 단순 투심을 먼저 보는데 이 투심을 하락시킬 요소까지 어떻게 되겠다? 아, 폐지 공약 내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웃겼던 게 그 올해 해리스가 만약에 됐으면요. 네. 기존에 있던 바이든 정책을 그냥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본 소득세 같은 경우는 28%로 인상하는 방안까지 제시를 했었어요. 사실 비트코인 입장에서 안 좋거든요. 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거든.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39.6%까지 때린답니다. 와, 너무 많이 때리죠. 네. 1억 벌면은 4천만 원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투자세법이 있었죠. 어디? 가상화폐.
이건 좀 웃겼어요. 가상화폐로 발생하는 네. 세율이 250만 원이 넘을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2% 세율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 12월, 11월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250만 원, 솔직히 어떤 분한테는 큰 돈일 수 있겠지만은 투자를 좀 큰 규모로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250만 원이라는 돈이 크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부터 제한을 두려고 한다고 치면은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입니까? 금투세 얘기 맨날 많이 나왔죠. 금투세 얘기 왜 나왔습니까? 이거 심리 안 좋게 만들거든요. 연간 5천만 원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수익이 나오게 되면 22% 때린다고 했었어요. 금투세를. 그렇죠? 여러분들 주식으로 특히 국장에서 현재 시점으로요. 5천만 원 벌기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다가 너희들이 뭐 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손해도 볼 수도 있는데 거기다 22% 때려? 아, 말도 안 돼.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 법을 우리나라 민주당이 안 한대요. 그래서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금투세랑 가상화폐 세율 관련이 같이 나왔었어요. 거의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얘기 나왔던 게 금투세는 왜 폐지하면서 왜 여기 가상화폐 투자에는 매기려고 하냐 하면서 지금 어떤 상태죠? 끝났습니까? 끝난 건 아니에요. 2년 유예가 됐습니다. 현재는.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을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한다? 폐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고 이건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투심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이 세법 관련해 가지고 이 폐지시킨답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올게요, 여러분들. 자꾸 이제 PPT 넘겨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자 비트코인 자문위원회 설립한답니다. 이게 대박이에요. 왜 대박일까요,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금융투자 상품 내에서 SEC가 가지는 힘은 더 큽니다. 근데 이거 말고 가상화폐를 따로 분류하겠다라는 거예요. 정책들이나 공약들을 어떻게 우호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거죠. 기관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만 따로 분류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 지금 물밑이 경쟁이 치는데 다 필요 없어요. 다 이 5가지 이용이 뭐냐? 비트코인 수요 급증시키기 위해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수요, 세 번째 SEC 그냥 사임시키고 자기 인물 데려오고 그 다음에 세법 관련해가지고 폐지시킨다 그러고 거기다 더불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위문회까지도 자국 내에서 기관 새롭게 설립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미국 내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죠? 엄청 펌핑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 다 좋아, 다 좋은데 이게 가능하냐? 이 공약들이 가능합니다. 저는 왜 가능하다고 공약을 딱 보냐면 저는 된다와 될 것이다는 딱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인데 저는 된다라고 봐요. 이 공약들이. 왜? 미국 내에서 지금 레드웨이브거든요. 레드웨이브. 미국에서 트럼프가요. 기본적으로 어떤 법령이라든지 정책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허가를 받으려면 의회에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럼 의회에서 찬반 논의를 하겠죠. 근데 과반수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얘기가 뭐다? 레드웨이브. 레드웨이브가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 공화당 대통령이 되고 상하원을 공화당이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어때요, 여러분들? 그때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당선됐죠. 그렇죠? 당선되고 상하원까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 사진인데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싶냐? 트럼프가 지금 비트코인이든 뭐 어떤 정책이든 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가면은 합격될 확률이 어떠라는 거예요? 높다. 엄청 높은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 쪽이 과반수 가져갔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했겠죠. 아, 그 부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 부분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하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얘기하죠? 가능성이 높다고요. 된다고요.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왜? 다 가져갔다니까요. 지금 트럼프가. 의회까지. 그러다 보니까 정책들 내에 걸면요. 솔직히 말해서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이 존재를 하는데 가능성 이 레드웨이브가 좀 지금 시장에서는 책임져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시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대선 이후에서도 계속적인 이제 비트코인 열풍이 부르는 것도 이분이고 20만 불, 40만 불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책정 보고 있는 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근후 5년간은요. 자, 아무튼간에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내용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걸고 있는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관련된 주요 5가지 공약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약들 사실 공약이기만 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실행 가능성까지 저희가 함께 따져봤습니다. 특히나 이 실행 가능성까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이 타이밍 잘 기회로 삼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혼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외에도 QR코드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해드리고 있기도 하고 또 잠시 후부터는 기술적인 분석 정말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흐름 또 다른 암호화폐까지 함께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투자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지금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비트코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은 더더욱 그렇겠죠. 밈코인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파급력을 확인을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20만 달러, 40만 달러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은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 이럴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 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대응하고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차트도 봐드릴 거고요. 또 그 외에도 계속해서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올 한 해 투자 저희와 함께 행복하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차트상 기술적인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취임식 이후 또 전후로는 어떻게 될지까지도 좀 예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트럼프 취임 후에 트럼프가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입지를 내세운 얘기만 하지 않는다면은 네. 지금의 모멘텀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 사이에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민코인 나왔었죠.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공약들은 내가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보여줬다라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갑작스럽게 이제 그 기자회견 당일, 이제 취임식 당일날에 이제 그 부정적인 얘기를 꺼낼 것이라고 사실은 저는 예상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제 뭐 그 이후에 정책 공약들을 지켜나가는 부분에서 좀 이제 엇나가는 부분들만 이제 있다면 변수로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이번 주 당시로 본다면은 사실은 없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비트코인 차트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오늘 고점 라인이었던 106.4K 구간대를 강하게 좀 올려놓고 지금 100K 구간에서 하이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오전 중에 좀 많더라고요. 오전 중에 좀 많은데 지금 이 100K를 지킬까 말까, 오후까지도 유지가 될까 말까 하면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격대에서 100K를 정하게 지금 사실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긴 한데 저는 조금은 더 내려오면 좋긴 하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저도 매수를 해야 돼서.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전에 있던 고가 라인 대 기멸의 이제 반열의 주요 지지대가 지금 돌파가 되고 올려놓고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이 내려오고 있는 곳에서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좀 편안하게 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추세선 긋는 법은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차트를 배운 분들이라면은 아주 쉽게 따라할 가능성이 아주 쉽게 따라합니다.
고가랑 저가랑 연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제가 어디 연결했습니까? 여기 이전 최고가였던 108K 그리고 하락 중에 다시 한번 올렸던 이 102K 구간대를 연결했더니만은 이전에 저항 나왔던 구간까지도 내림이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죠?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뭐 예전에는 뭐 고용 지표나 이제 FOMC 관련 등에 대한 회동 때문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금 지금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와 준 거죠. 그 차트가 예전에 있던 저항대를 돌파해 준 그림이라도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리테스트는 뭐냐라고 생각해 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리테스트는 뭐냐면은 이전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저항으로 쭉 내려왔던 선에 대한 지지력 여부인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저항이었다면은 이후에 내려왔을 때는 지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리테스트라고 하고 추세선에서 가장 많이들 보는 분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빚값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많이들 보시는데 지금은 현재는 이 빚값이 아니라 추세대에 대한 리테스트가 확인이 되고 99.75 정도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다시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다시금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 보여주려면은 이제 주말 사이에 좀 이제 장대 음봉이 좀 찍혔습니다. 제가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 나오고 사실 주말이라 거래량은 좀 적지만은 변폭이 진짜 많이 컸어요. 거의 106K에서 100K까지 6,000불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캔들이 하나 장대 음봉이 만들어진 거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중심값 하나만 좀 내세우면 보시면 돼요. 이후에 비트코인이 지금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어 놓고 올리려면 어느 정도의 저항은 돌파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일봉에서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102.9K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102.9K 단순하게 중심봉만 찍었을 뿐인데 이전 고점과도 연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현재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6K 상당 구간을 돌파하면서 고점을 갱신해 줄 여력을 보여주려면 이 기술적 관점에서는 현재 보이고 있는 이전 중심단에 대한 가격 저항과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 라인에 대한 매물대를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는 더 내릴 수는 있지만 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수를 좀 바라볼래. 매수 입지는 어느 정도부터 좀 될까 하시는 분들은 102.9K가 어느 정도 안전하게 이제 돌파가 되고 어느 정도 가격 매물이 쌓였다,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이제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단기 관점으로 매수를 보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관점에서는 조금 더 눌리는 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신다면 현재 하단 쪽부터 현재 고가 상단에서는 그때 예전에 피보나치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저가와 고가 반대로 이제 하락일 때는 고가와 저가만 찍으면 된다 했었는데 제가 딱 세 포인트만 보라 했었습니다. 위에 두 포인트는 제외하고 0.382, 0.5, 0.618 이것만 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전에 고가 찍어주면서 여러분들 99.5K에서 8K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보나치 0.318 맨 앞에 있는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 받고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피보나치 상단 받아주고 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송 나와가지고 매번 이상한 지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대중적이고 과학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기술적 접근을 봤었을 때 확신이 좀 있는 자리들만 몇 군데 봐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피보나치를 가장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오늘 좀 이제 연결관계가 나왔네요. 지지를 받아주는 그림이 지금 피보나치에서 나오고 있죠. 여기 깨지면 어디다? 다음은 97.72K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좀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혹시나 더 눌린다면 97.7K에서 5K 정도까지는 매수 열어놓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98 구간에서는 좀 지지 보기가 어렵네요. 네,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자세하게 해주시면서 전문가님께서 확신 있는 자리까지도 좀 짚어주셨죠. 이런 자리들 우리 시청자분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방송 함께 해주시는 저희 전문가님, 시장 이슈 아까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데 정확한 내용들, 또 핵심적인 내용들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알아야 되는 이런 투자 이슈들, 또 차트석 분석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저희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다뤄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투자 이어가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올 한 해 투자 성공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핸드폰 카메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가상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